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지수 함수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지수 함수, 함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인데 지수의 형태로 설명되는 함수. 이것은 지수 부분에 x라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y는 뭐 2의 x승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뭐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점을 찍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y축 원점 x축 잡고요. 우선 제일 먼저 x가 0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2의 0제곱이니까 이건 1이 나올 겁니다. 1. 여기가 1이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3을 대입하면 8이니까 요거의 2배가 되겠죠.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해서 커브가 위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이것이 0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끝없이 이 x축에 가까워지지만 x축과는 만나지 않는 이런 형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형식이 y축과 0,1에서 만나고 증가를 하는데 단조 증가, 엄격하게 말하면 단조 증가가 되는 겁니다. x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값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게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증가는 증가인데 엄격하게 증가한다 해서 단조 증가라는 말을 써요. 자, 형태가 뭐 이런 정도?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자, 특징을 보자면 다시 한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근선. 기억나시죠? 우리 분수함수 할 때 축에 계속 다가가는데 만나진 않는 그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x축이 점근선이고 y축과 0,1에서 만나고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가 y는 2의 x승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y는 그럼 3의 x승을 같이 그려보죠. y는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이 위에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0일 때 얼마예요? 3의 0제곱. 3의 0제곱. 역시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0이 아닌 양수인 거로 할까요? 우리 지수 배울 때 이제 밑은 항상 양수인 거로 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양수에 대해서 0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밑이 2건 3이건 상관없이 여기는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가 여기를 공유한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여기를 지나간다. 자, 1을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만큼. 2를 집어넣으면 9니까 더 높이. 음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얘 아래쪽.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여기서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숫자, 밑이 커지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다가 자, 여기서 교차하면서 위로 쫙 원래 요 2의 x승보다 크게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함수가 이제 지수함수다. 그럼 선생님 밑이 만약에 2분의 여기다 쓸까요? y는 3의 x승 이렇게 밑이 만약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2분의 1이면 뭐 이런 정도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건데 여러분 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그래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 대칭 이동할 때 배운 거죠? y축에 대하여 자 반대로 180도 돌려버리는 그래프 y축 대칭인 그래프.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을 통과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끝없이 X축에 다가가는데 내려가죠. 이건 단조 증가. 그 다음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형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형태가 된다. 물론 내가 그럼 만약에 3분의 1의 X승을 그린다면 노란 그래프랑 대칭이 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수 함수의 그래프들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Y는 AX의 그래프의 성질 그래가지고 자, 그래프 두 개 나와 있고요. A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정의역은 뭐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은 뭐? 치역은 0보다 뭐하다? 크다예요. 같은 것도 없어요. 크다예요. 그러니까 치역에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함수나 이 함수의 기본적인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프는 점 0,1. 자, 여기 0,1을 지나가고 1,a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밑이 2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밑이 3이면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y는 a의 x승의 그래프는 1,a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x축을 뭐로 한다? 점근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뭐 한다?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경우겠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a가 만약에 0에서 1 사이라고 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조 감소 함수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그 다음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 두 녀석이 y축에 대하여 이렇게 돌려놓은 그래프, y축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빈칸 쭉 채워 넣어가면서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죠.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묻습니다. 자,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렇게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수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자, 이 개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요? y는 a의 x승에서 a가 1보다 클 때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며 0,1을 지나가는 단조 증가, 아래로 볼록한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요 정도 용어는 구사를 좀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예제 문제 이거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의 x승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원래 이 3의 x승은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다 양수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음수로 부호를 전환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세요. 뭐 아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특징만 살려주십시오. 자, 어디를 지나간다? 0,1을 지나간다. 점근선이 x축이다. 아래로 볼록하다. 증가함수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개형을 잡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걸 눈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말로 해보세요. 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0,1을 지나갑니다. 증가합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이게 이제 y는 3의 x승의 그래프인데 항상 여러분은 그래프 그릴 때는요. 기본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3의 x승이라는 그래프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뭐라고요?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본 그래프에서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경우라면 이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니까 얘를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를 지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1 지나가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은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자, 바로 요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형태일 것이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 그래프에서부터 여러분이 움직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거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함수 공부하실 때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함수 파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의 x-1제곱인데 이것도 기본 그래프에서 움직여 가겠습니다. 3의 x승 그래프에서 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번엔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것이 3의 x승의 그래프입니다. y는 3의 x승. 그럼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할 거예요. 이만큼. 자, 얘가 1,3이겠죠. 아, 그럼 이렇게 그릴까요? 그럼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1,3인데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여기가 2,3이 될 거예요. 얘가요. 마이너스 1,3분의 1인데 이렇게 오겠죠. 그죠?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히는데 이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 이게 평행이동을 했는데 왜 간격이 달라요? 그래. 이게 간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울어진 각도가 여기는 급하고 여기는 완만하다 보니까 이게 가까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분이 좌우입니다. 좌우. 여기 이렇게. 이 거리.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모두 같은 거죠. 1로. 그래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가까워 보이죠. 여기는 좀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그게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옆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x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점을 체크를 해보자면 1,1을 지나가고 2,3을 지나가고 0,3분의 1을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의 형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fx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괄호침 부분이 밑이군요. 예, 이것이 밑입니다. 얘가 지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걸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y는 뭐 5의 x, 3의 x, 2분의 1의 x 이런 형태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모르면 이제 거꾸로 매달려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x1, x2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x1이란 녀석이 x2란 녀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수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보다는 위쪽에 있다 이겁니다. 얘보다는 위쪽. 그럼 그래프가 어쨌거나 뭐 이렇게든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증가함수이다. 그러니까 fx가 이거가 뭐 한다?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이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 위로 볼록한 건지 아래로 볼록한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표현은 뭐다? 증가함수이다. 근데 지수함수의 증가감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밑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밑이 얼마나 큰 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증가감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2차 함수 같은 경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누가 결정해줘요?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밑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은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논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란 용어를 썼다는 것은 밑은 양수인데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a 3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여러분이 다 할 줄 아시죠. 답이 뭐가 나옵니까? a가
음수 3분의 1보다 작다.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1-2번 예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B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y는 2의 x의 절대값,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인데요. 항상 우리 얘기했지만은 요거 기본 그래프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증가하면서 x축 점근선 0,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가 이제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이다. 그런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자? 이제 x에 뭐가 붙었습니까?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외워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을 해서 잡아낼 수도 있는 건데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의 절대값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다 양수로 전환이 돼요. 원래는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이게 2분의 1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2분의 1이 안 나오죠. 왜? 1이 돼버리잖아요, 1이. 그럼 2의 1승이니까 2가 나와버리죠, 얘가. 그죠? 함수값이 다른 값, 얘랑 다른 값이 나와버려요. 양수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요거나 같아요. 근데 문제는 x가 음수일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얼마 하게 되면은 역수를 취하는 꼴이 되니까 값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동일한 값이 나와요. 1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x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무시가 됩니다. 얘는 무시가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로 보시면 함수값이 자, 양수를 집어넣어 얼마가 나온다가 쭉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얘가 카피를 해옵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제가 파랗게 칠했는데 우리가 물감 칠한 다음 탁 접는 거, 데칼코마니. 예, 그런 형식으로 얘가 카피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쪽으로 요렇게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예,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x의 절대값을 치게 되면 y축 중심의 데칼코마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통 기억을 하십니다. 접는 대칭. 돌리는 대칭이 아니고요. 접는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요. 얘가 이리 가고 얘가 이리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전이라고 봐야죠.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로 봐야 되죠. 축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접는 대칭인데 절대값의 기능상 x가 음수인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접어주는 그런 대칭 이동이 된다. 그리고 특성이 뭡니까? x가 0보다 작은 이 부분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자, 옆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이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 부분을 대칭 시킵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꺾인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0,1에서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x의 절대값이 쳐졌을 때 나오는 그래프의 형식인데요. 그렇다면 y의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y의 절대값 치는 문제인데 y의 절대값은 2x 이렇게. 자, y의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죠? x의 절대값 쳐서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베껴가듯이 y의 절대값을 치면 그러면 역시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베껴가게 될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이게 이제 y를 2x 기본 그래프인데요. y에다가 절대값을 쳐요. 그러면 x가 1인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2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2가 돼요. 양수예요. y의 절대값은 2다. 그렇다면 이 y의 절대값은 2다를 만족하는 y는 몇 개가 있습니까?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좌표가 1, 마이너스 2예요. 그럼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등식을 성립하죠. 대입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는 여기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1,2는 안 지나가나? 1,2? 1,2도 되죠. 그죠? 이 두 개가 다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양수로 나오게 되면 절대값 쳐서 그 양수가 되게 하는 y값은 위아래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요 원래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요 양수가 나오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위에 그려졌겠죠. 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아래쪽에 음수도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위에 있는 그래프의 자, 모든 점들을 아래쪽으로 대칭 이동시킨 형태로 자, x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0,1이죠. 0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이쪽이. 그럼 y의 절대값은 1이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데칼코마니죠. 자, 물감칠을 쭉 한 다음에 탁 접으면 됩니다. 자, 지금 공교롭게도 얘가 항상 양수죠, 이건. 그죠?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이동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차 함수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함수가 y는 fx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y의 절대값은 fx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값을 대입하면 양수예요. 그럼 y의 절대값은 양수 했을 때 절대값을 만족하는 게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x1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건 음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x1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y의 절대값은 음수는 없죠. 그건 이제 절대값이 양수 이하만 하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다가 물감칠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쿡 찍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fx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여기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값이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양수인 부분만 위쪽에 있는 이 양수인 부분만 아래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얘는 전체가 양수니까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위에 거 아래 거가 모두 다 존재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 형식으로 만약에 이동을 시켰다면 위에 거가 없어지고 아래 거가 생기는 거죠. 위에 거가 없어지고 아래 거. 그러니까 요거만 여러분이 딱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그래프만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즉 y축을 중심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얘가 사라지고 원래 있던 건 없어지고 넘어가는 거고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네 번째 거보다 제가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요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절대값 쳐진 다음에 빼기 1 돼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절대값 안쪽에 x 빼기 1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간 모양과 절대값이라는 모양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y는 2의 x승이라는 기본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이냐 그 순서가 바뀌면 그래프의 형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거는 똑같죠. 이거는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을 텐데 대칭 이동하고 가는 거랑 가고 대칭 이동하는 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 첫 번째 단계로 x 대신에 x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면 y축에 대하여 데칼코마니 접는 대칭을 시도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y는 2의 x 절대값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x라는 문자를 x 빼기 1로 바꾼다면 이것은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의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평행 이동하실 때 다른 건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의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자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이건 평행 이동을 먼저 시도를 한 거죠. 네. 평행 이동을 시도를 한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먼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y축에 대하여 접는 대칭을 시도했다. 그럼 이제 x라는 문자가 x의 절대값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이제 y는 2의 x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누구를 먼저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자, 그래프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y는 2의 x승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y는 2의 x승입니다. 자, 이것을 y축을 중심으로 접어줘요. 네, 데칼코마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감칠을 한 다음에 옆으로 쿡 찍어주면 되겠죠. 이런 꺾인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2의 x의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한 칸을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꼭지점, 꼭지점은 아니죠. 꺾인 점, 얘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노란 그래프가 바로 얘예요.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의 절대값 이렇게. 이 꺾인 포인트가 1,1이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기본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줘요. 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요점, 자, 요점 이동하니까 요점 해서 그래프의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요것이 y는 2의 x-1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물감칠을 싹 하고 딱 접을 겁니다. y축을 중심으로 접을 때 x라는 문자가 x의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노란색 물감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물감칠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옆으로 탁 찍었을 때 생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곡선이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꺾인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이 꺾인 포인트가 어디냐면 0,2분의 1이에요.
0,2분의 1. 여기서 꺾이게 되죠. 얘는 아까 어디? 1,1에서 꺾이게 되는 거. 좀 급격하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꺾인 포인트의 위치 자체가 좀 달라져요. 요 그래프랑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 꺾인 거가 돼야 되는데 얘는 약간 더 아래에서 꺾이기 때문에 좀 더 펑퍼짐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가 있다면 그럼 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 완성이 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요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2번까지 제가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수 함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성질을 뭐 이래요 저래요 말로 주저리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뭐 굳이 말로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갖춰주면 되는 건데 수학에서는 일단 뭔가를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졌니? 라고 하는 걸 이제 수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지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 A의 N승? X승 그럴까요? X승. 그 다음에 A의 Y승. 자, 이렇게 A의 몇 승 하면 X, Y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fx예요. fx. 얘는 뭐예요, 그러면? 뭐 x 대신에 y 넣었으니까 fy겠죠. 그러니까 이게 fx 곱하기 f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더하기 y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x 더하기 y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지수 함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연산을 할 텐데 그러면 x와 y를 집어넣어서 곱할 때 x 플러스 y를 집어넣은 거랑 같지 않느냐. 같은 거죠. 예. 근데 요걸 요렇게 던져주고서 요걸 물어보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f만 가지고 f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자, 지수 함수니까 지수의 성질을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A의 X에 뭐 N승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곱하는 거죠. 이거 NX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FX에 N승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F 뭐다? NX다. 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그 보기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아이고,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한다? 뺀다. 그럼 얘는 fx, 얘는 fy니까 fx하고 fy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이거야 뭐 그냥 fx 빼기 y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규칙들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게 하나 섞여 있다. 골라라. 지금 보니까 몇 번이 마음에 안 드느냐 하면 4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4번 잠깐 보시면 자, f x 나누기 y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a의 y분의 x 승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y분의 x니까 이 y분의 x 승인데 이거는 fx 빼기 fy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fx가 a의 x승이고 a의 y승 뭐 이게 이렇게 분할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fx 빼기 fy인데 이건 전혀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럼 뭘 갖다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 이거 요거죠. 요거 썼는데 요거를 지금 헷갈리신다는 거죠. 여기가 빼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요 가운데 얘가 빼기가 돼야 나누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fx, fy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비슷하지만 뭐 좀 섞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이제 잘못된 거니까 요런 걸 여러분이 찾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함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fx, fy라는 형식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설명해요. 이런 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함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함수의 특성을 설명하는 등식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특히 이런 류의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괜찮죠.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